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입니다. 오늘도 팬텀싱어3 제가 보고 느낀 거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무대가 홍석주 씨와 김성식 씨의 무대였는데요. 애절한 가사가 돋보이는 노래였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그냥 스무스하게 잘 들었던 노래였었어요. 홍석주 씨의 아이덴티티가 전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식 씨가 이탈리아 노래를 접해본 적이 없는데 계속 불러내면서 그분만이 이탈리아 노래를 표현해내는 그런 방식, 그런 것들이 점점 좀 매력있게 와닿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그분의 노래가 많이 늘었다라는 거, 그게 티가 좀 많이 났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잘 들었던 노래였고요. 두 번째가 노윤 씨와 최진호 씨의 무대였는데, 일단은 홍석주 씨, 김성식 씨 무대와 노윤 씨와 최진호 씨의 무대가 라이벌 구도였잖아요. 저는 이 두 무대에 다 에너지가 이렇게 확 와닿진 않았던 무대였었거든요. 일단 노윤 씨와 최진호 씨의 무대에서 첫 번째 부분에서 몰입도를 가져가기에는 좋은 그런 박자감이 돋보이는 노래였어요. 근데 노래를 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진호 씨가 예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힘이 좀 많이 부족한 게 노래하실 때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한 보컬이긴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런 끈적끈적한 느낌의 노래가 팬텀싱어에 나온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오묘한 또 새로운 느낌의 곡을 불러내셔서 흥미를 끌어냈던 것 같아요. 노래 느낌이 새로웠다라는 거, 그런 또 자극이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마이크를 뽑아서 동적인 구조로 연출을 바꿔줬죠. 그런 포인트들이 좋았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무대를 보면 볼수록 자기들이 가진 에너지로 채워지는 무대가 아니라 에너지를 막 어딘가에서 끌어와서 쓰는 게 보여져서 절절해 보이기도 하면서 그 이전에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제 눈에는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많이 애를 쓰시는데 그게 자기 범주를 좀 넘어간 것 같다라는, 인풋보다 아웃풋이 강해지면 비브라토가 과해지고 턱도 떨리고 노래할 때 막 몸이 떨리기도 하고 보통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의 노출이 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재범 씨와 박강한 씨, 일단 메시지가 강력한 선곡을 했어요. 엄마 하면은 누구라도 좀 마음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곡을 어떻게 이기겠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강한 곡을 가지고 나왔을 때 승산율이 높아져요. 근데 분명히 가사라든지 엄마라는 대상, 그러니까 노래에서는 소재였죠. 이번에 노래의 소재가 엄마였는데 감동 터지는 게 당연하다고 모두가 생각을 했을 때 감동이다라는 생각이 감정선으로는 잘 전달이 되지 않은 무대였던 것 같아요. 가사만 음미하면 감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전달적인 부분에서 나한테 넘어오는 에너지 이런 것까지 다 합의돼야지 진정한 감동이 되는데, 그러한 감동으로는 느껴지지 않았던 좀 아쉬운 무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박강한 씨 목소리 표현력이 참 좋고 음색의 윤기가 너무 잘 흘러서 저는 이 곡을 듣는데, 야, 박강한 씨의 목소리가 잘 보존됐으면 좋겠다, 스스로 잘 보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 정도의 감상평만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그리고 장의연 씨와 박현수 씨가 불러주셨는데요. 저는 박현수 씨가 엄청 대단한 싱어라고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의연 씨랑 박현수 씨랑 이렇게 붙으니까 케미가 너무 남다르게 좋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장의연 씨가 자기한테 어울리는 싱어를 진짜 잘 골랐구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가사 내용이 머리에 가슴에 콕콕 박히게 해주는 두 분의 딜리버리 능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 무대와 저는 좀 더 대조를 해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재범 씨와 박강한 씨의 그 메시지가 한국어라서 훨씬 더 내가 듣기도 편하고 엄마라는 소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감동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전제가 깔려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전달 방식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재범 씨 같은 경우는 막 노래를 하려는 게 너무 많이 느껴졌었고, 장희연 씨나 박현수 씨 같은 경우는 노래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대화를 하려고 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청중의 마음에 도달하는가, 이거는 본인부터도 집중이 정확하게 돼야 되고, 그러면서 노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진짜 대화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할 때 그 메시지가 가진
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까지 도달성이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되려 장혜연 씨와 박현수 씨의 무대를 훨씬 더 좋게 보았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길병민 씨와 최민우 씨의 무대였는데요. 도입 부분에 길병민 씨의 역시나 단단한 목소리가 돋보였고, 역동적인 무대 스크린 연출, 이번에도 역시나 연출에서 좀 돋보이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길병민 씨가 최민우 씨를 엄청난 자기의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되려 두 분이 안 어울리는 건 아니지만 막 어울린다라는 느낌도 사실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두 분이 지난번과 이번에도 비슷한 색깔의 느낌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해서 막 새롭거나 감동이 있거나 막 이런 무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같은 색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최민우 씨가 탈락을 하긴 했지만 두 분에게 다 좀 더 다른 색깔의 잠재의 능력을 좀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만나는 게 되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던 무대였습니다. 존노 씨와 최성훈 씨가 나왔을 때 저는 게임 끝났구나 이 생각했거든요. 일단 존노 씨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패션이 너무 매번 볼 때마다 좋은 거예요. 더스트 그린 컬러 수트에다가 전혀 촌스럽지 않은 스카프 연출. 이거 아무나 어울리는 거 아니고 그런 거를 아무나 연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분이 가끔씩 입고 나오는 사복만 봐도 이분이 패션 센스가 대단한 분이다. 근데 패션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원래 전반적으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도 센스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감각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평상시 복장에서 많이 느꼈어요. 아무튼 이번에 EDM을 하셨는데 EDM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정말 도전 정신이 남다르고 새롭게 시도해내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혀 과하지 않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역시나 프로듀싱을 너무 잘한다라는 거고, 들으면서 자던 뇌가 좀 깨어난 느낌이 들었다라고 해야 되나?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부가 설명을 할 텐데, 존노 씨의 팝 그루브 들으셨죠? 발성도 팝적인 요소를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보여준 무대였어요. 몸으로 막 비트 타시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절도가 이분은 좀 노시는 분인가? 그래서 춤을 좀 좋아하시고 잘 추시는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몸 태를 보고서 알겠더라고요. 뭐 이미 예전에 쿠바 노래 부를 때부터 그게 티가 났어요. 근데 아직까지 본인이 되게 어색해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색해하는 게 있으면서도 그걸 너무 곧잘 하시니까 그 어색함도 그냥 이렇게 묻어질 수 있는 어색함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외모의 이상형과 전혀 상관없이 존노 씨가 세상에서 진짜 제일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너무 매력 있는 무대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너무 많은 무대를 보고 이게 마지막 무대였잖아요. 청력이 거의 소진해 있는 상태였었는데, 제가 요즘에 시력이 좀 자꾸 떨어져가지고 65인치 TV로 보는데도 자막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살짝 뿌옇게 보였는데, 근데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집중력이 한 단계가 확 올라가면서 갑자기 자막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전두의 업을 자극해줬다라고 해야 되나? 저의 집중력을 진짜 한 단계 탁 올리는 그런 기능을 하게 해준 게 이 노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노래가 주는 자극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잔노 씨는 절대 가만히 서서 하는 음악만은 해선 안 돼요. 절대. 팬텀싱어 너무 잘 나오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잔노 씨는 진짜 완전 정통 성악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선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절대적으로 다양한 조화를 이루는 크로스오버를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자유로운 음악 세계를 표현하는 게 그분한테는 가장 걸맞는 장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최성훈 씨가 화려하게 기교를 넣어주시고 감전된 듯한 로봇 같은 그 최성훈 씨의 카덴자도 되게 재밌게 들리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요소를 듬뿍 쏟아 넣어준 게 또 최성훈 씨의 역할이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EDM을 굉장히 화려하고 성악적으로 표현하면서도 그게 정말 잘 어울리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게 최성훈 씨의 몫이었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듀엣 무대를 보면서 저는 잔노 씨가 제 마음에 또 1등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원래 유채훈 씨가 제 마음속에 1등이었었는데 잔노 씨가 1등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제가 추구하는 외모적인 이상형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세상에서 잔노 씨가 진짜 제일 멋있어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음악을 잘한다라는 거, 진짜 표현을 잘하는 거, 예술을 잘하는 거, 이게 진짜 사람을 이토록 멋있게 하는 거구나를 다시 한번 더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탈락자들이 또 많이
많이 속출을 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아쉬운 탈락자는요, 남규빈 씨예요. 전 남규빈 씨를 왜 탈락시켰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처음에 제가 남규빈 씨를 보면서 이분도 참 싱어로서 에너지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속고 씨를 만나서 되게 에너지가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라인도 너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잘 표현해내는, 그 라인의 수준이 좀 달랐다고 해야 되나? 레가토도 잘하고 이렇게 좀 쭉 뻗어내는 방식의 소리와 발성, 창법 이런 것들이 되게 월등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지금 당장 떨어뜨리기에는 너무 좀 아쉽다? 이분은 사실 큰 무대에서 좀 자기 자신을 더 깨우고 발견하고 많은 작품을 남길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빨리 떨어뜨려서 커버송만 하고 이렇게 또 되실까봐 속이 상하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팝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 크로스오버 장르랑 완전 잘 어울리는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근데 전 남규빈 씨가 굉장히 크로스오버에 있어서 잘 어울리는 팝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똑 떨어지는 바람에 너무 좀 아쉬웠죠. 성악가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이제 남아 있으니까 좀 그런 팝적인 요소를 가지고 계신 분이 떨어진 것이 좀 아쉬웠어요. 뮤지컬이랑 또 성악이랑은 공통 분모가 뚜렷하게 있는데, 팝적인 걸 잘 표현해 내시는 분만의 또 그 매력이 크로스오버적으로 부합될 때는 또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 매력을 너무 못 보지 않았나. 가장 아쉬운 탈락자로 남규빈 씨를 뽑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엄청난 스케일의 무대가 되잖아요. 트리오부터 뭐 사중창 이렇게 이어지니까 기대를 하면서 다음에 우리 또 재밌게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것들 영상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